제가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뭘 정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예.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4가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일단 한 2가지 정도 예. 배워보면 되겠네요. 예.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요, 현재까지 나온 모든 그 매매 기법이 네. 딱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딱 4가지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4가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아마 단편적으로 이것저것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있는지 뭐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 네. 유수민 씨는 뭐 어떤 매매법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시세가 강하게 붙는 걸 보면요. 네. 아무래도 이 박스권에서 네. 이렇게 상단을 딱 돌파했을 때 네. 그때 시세가 가장 강한 것 같더라고요. 아하. 예. 그 박스권 돌파하는 걸 이제 좋아하시는군요. 예. 4가지가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가지. 네, 그렇다면 그 4가지 매매 기법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네, 4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이평선 매매법입니다. 이평선. 이동 평균선을 말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박스권 돌파 매매법. 예.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에서 행보하다가 어느 방향으로 튀는가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추세선 매매법. 그 어떤 상승 추세가 있을 때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닿을 때마다 주가는 반등하더라. 예. 그래서 추세선 매매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4번째는 이제 그 파동 매매법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파동이든지 쌍바닥이 나오면 사고, 쌍봉으로 꺾이면 판다. 그 4가지 매매법이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온 모든 매매법은 네.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귀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4가지 중에 하나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그 이동평균선 매매법하고 박스권 돌파 매매법을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네. 과연 이게 실전에서 어느 정도나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이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평선 매매법은 이미 네. 이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많은 책을 보면은 정배열이 돼가지고 이동평균선이 이제 5일선, 네. 21선, 61선을 놓고 보죠. 네. 5일선하고 21선이 정배열 됐을 때, 그 일봉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 사고, 깨면 팔고, 네. 다시 21선에서 샀다가 5일선 깨면 팔고, 이것만 이제 되풀이해도 수익이 난다 하는 게 이제 그 이평선 매매법이거든요. 예. 한번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네. 과연 이 이평선 매매법 여러분들이 하면은- 참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네, 과연 수익이 예. 났느냐, 예. 이걸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차트,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그 일봉 예. 차트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차트가 뜨나요? 예, 떴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금년에 2월달, 2월 초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까만 선으로 표시한 게 이제 5일선이고요. 네. 이 핑크 선이 11선이고,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선 매매법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은 5일선하고 21선 정배열 됐을 때, 자, 타는 걸 확인하고 이때 사는 거죠. 그렇죠. 이때 사가지고, 5일선이 깰 때, 이때 이제 놀래서 팔겠죠. 네. 네, 이때 팔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몸통은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괜찮았죠. 수익이 좀 네, 낮겠네요. 괜찮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때 이제 똑같은 걸 이때 팔았으니까 일단 그 보유를 하지 않겠죠, 삼성전자를. 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좀 사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그 완전히 올라탄 모습이 좀 어떻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조금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사는 분이 있을 거고 네. 또 이때 그 약간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 다음날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날 사건 간에 이분이 사가지고 파는 시점은 5일선을 확실하게 깰 때, 이때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기간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때는 이제 허탕을 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팔고 나서, 그럼 또 원칙대로 하자. 예. 다시 이제 5일선을 탑니다. 자, 이때 이제 사실 수도 있고, 5일선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 무렵에 사실 수도 있죠. 네. 그럼 이때 사면은, 이제 이때 파시면 되죠.
네, 이때는 그렇죠. 이제 양봉이니까는 좀 아깝다 하는 분은 그 다음날 음봉에서 파시면 되니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를테면은 32만 원에서 사셨다고 하면은 이제 33만 원, 8천 원, 그러니까 한 15,000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5%. 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5% 성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깼기 때문에 또 이제 파셔가지고 이제 보유가 없다가 이제 이때 이제 사야 되는데 보통 이제 5일선을 그 찌르는 첫날 사기는 조금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위험이.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사야 되는데 음봉이기 때문에 또 이제 사기는 좀 마음이 떨립니다. 네. 그럼 이제 이때쯤 사셨겠죠. 예. 34만 9천 원쯤. 예. 35만 원. 그러면 이때 사신 분은 이제 5일선 깨면 팔자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이때 파셨겠죠. 네. 그럼 실제로 그 수익은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또 허탕치는 기간이죠. 네. 자, 뭐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 이제 다시 이제 5일선을 타가지고 지지될 때, 이때 사신 분은 이때 다시 파셨을 거고, 신중하게 이제 쫓아가시는 분은 이때 또 사셨겠죠. 네. 그럼 이때 사신 분은 5일선을 깰 때 팔자 하게 되면은 이때 또 파시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날. 네. 그러면 실제로 별로 수익은 안 났더라 하는 거죠. 예, 매매 횟수는 이제 별로 없었겠지만 별로 수익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신 분은 다시 이제 5일선 탔을 때 이날은 이제 5일선을 뚫고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 해서 안 사신 분은 이날 사셨겠죠. 네. 이날 이제 발 빠른 분들은 아침에 사셨을 거고 늦은 분들은 이제 오후에 이제 확인하고 사셨을 텐데 네. 이때 사신 분들은 이제 아직은 이제 보유하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평선을 가지고 5일선을 탔을 때 사고 깰 때 파는 경우에 뭐 크게 이제 손해는 안 보지만 생각보다 별로 이익은 안 나더라 하는 거거든요. 와, 그러네요. 근데 이제 강세장에서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작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떴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자, 삼성전자가 5일선하고 일단 20선은 정배를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 9월에는 안 사는 게 정석이죠. 네. 왜냐하면 아직 21선 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작년 이제 10월 이제 초순인데요. 자, 21선을 타면서 5일선 위에 이때 이제 사시는 거죠. 네.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파시고 그러면 이제 조금 수익이 나죠. 네. 그 다음에 원칙대로 이제 한다 그러면은 5일선을 다시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샀죠. 이때 네. 이날 사가지고 이날 파시는 거죠. 이날. 저 부분에서는 수익이 좀 크게 났겠네요. 예, 수익이 좀 크게 나죠. 예.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뭐 5일선이 꺾일 때 이제 쫓아가시면 분명히 수익이 나죠. 네. 그 다음에 이때 또 사셨겠죠. 네. 이때 원칙대로 사셔가지고 깰 때 아마 이날은 이제 놀래서 파셨겠죠. 네. 이날은 이제 5일선을 확실하게 안 깼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파시기는 좀 갖고, 아깝고. 예,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날 사가지고 23만 원쯤에 사가지고 이날 아침에 파셨으면 이제 좀 별로 손해가 좀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고 이제 오후에 파셨다고 하면은 뭐 조금 한 10% 정도 이익을 보시는 거죠. 그다음 파신 분은 또 원칙대로 하신다 하면은 이 부분에 사셨겠죠. 이 부분에. 네. 그러면 이때 가지고 이때 팔고. 그러니까 몸통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이제 따라하시는 게 이제 그 이평선 매매법인데 이평선 매매법을 가지고 하면은 이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쉬는 날도 더 많죠. 그렇지만 예. 수익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나는 기법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그 5일선 밑에 내려갔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근데 5일선 위로 가는 게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이 길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못 기다리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예. 뭐 조금 먹은 게 전부 이제 까지는 게 이제 이평선 매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 매매법도 그 지키기만 하면 뭐 수익은 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론상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런 그 이평선 매매법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박스권 돌파 매매법입니다. 예. 박스권 돌파 매매법은 사실은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기법이에요. 네. 수익이. 예. 많은 분들이 그 이평선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 박스권 돌파라는 의미를 별로 실감을 못 하시거든요. 네. 아까 이제 유수민 씨는 그 박스권 돌파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예. 사실은 정말 고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돌파라는 게 그거죠. 그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가라든가 지수가 일정한 그 어떤 범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그 산분도 있고 파한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눈치를 보고 계시죠. 네. 그러다가 밑으로 빠지면 다들 이건 가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 해서 이제 던지게 되는 심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박스권은 밑으로 가게 되면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박스권을 위로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매도했던 사람들도 그게 아니구나 쫓아가는 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박스권을 오래 횡보할수록 그 한 방향으로 돌파하면 그 굉장한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 거꾸로 가시는 거죠. 그 개미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 박스 오래 갈수록 그 다음에는 강한 움직임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지쳐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또 밑으로 무너져 내리고 또 팔면은 또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냉탕온탕 막 하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박스권 돌파할 때 첫날 되게 털게 됩니다. 그 심리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미 심리가 박스권은 그 횡보할수록 그 지쳐가지고 털게 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예. 이 박스권을 그 이용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이제 같이 한번 그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네. 네. 작년에 이제 9월에 12일이죠. 네. 12일 날 이게 아마 12일 날 모습일 겁니다. 예, 11일 날이군요. 네. 11일 날 테러 사태. 예, 운봉이 조금 생겼다가 비행기 때문에 뚝 떨어져 버렸죠. 예. 완전히 비행기 떨어지는 거 이상으로 지금 뚝 떨어져 버렸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굉장히 비관을 하셨죠. 네. 제 자신도 이것은 그 5일선이 쌍봉 났기 때문에 이건 잘못한 지수가 400까지 간다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예, 그러니까 거래일수 가지고 13일 동안을 이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 위는 이거죠. 네. 이거고 밑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470에서 500. 이 사이를 13일 동안을 이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10월 4일 날 이게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나서는 안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한 주가 같으면 이날은 떴더라도 그 다음날은 무너져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간 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엄청난 갭인데 이 갭을 전혀 안 메운 거거든요. 네. 그랬을 거는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위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비행기 떨어지고 나서 13일 동안 오르내릴 때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불안하셨겠어요. 그렇죠. 뭐 정말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하게 되면 뭐 지수가 뭐 400 간다. 그래요. 뭐 옛날에 맞아요. 뭐 걸프전 때는 어땠고 뭐 온갖 예. 통계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돌아다니는 소문들도 상당히 훌륭했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때 아마 굉장히 그 뭐 전망을 잘 하시는 애널리스트 많은 분들이 뭐 400 간다고 하신 분도 맞아요. 많았고 일단은 매도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사실 매도는 정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면은 사실 떨어지고 나서 하락갭이었잖아요. 네. 하락갭도 못 메웠기 때문에 역시 그건 저항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일 동안은 안 가는 게 정석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갭이 나왔어요. 상승갭이. 네. 상승갭도 정말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개미분들이 적응을 못 하시는 거죠. 갑자기 주가 500에서 밑으로 팍 빠졌다가 아침에 자고 났더니 지수가 이제 500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주식을 사신 분들도 바닥에서 사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10%가 오르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파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일정한 매물대를 돌파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그것을 뒤로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 원리가 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뛰면서 이렇게 될 때 이 모습이 나오면 주가는 이걸 딛고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음봉을 빵 때리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됐다 하게 되면 당분간은 내려간다고 보는 게 정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락이고 이건 상승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하락과 상승의 그 시작, 그러니까 하락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네. 이건 상승의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떨어지는 첫날 싸다고 전부 삽니다. 그래요. 개미들은 전부 이때 사는 거고, 고수들은 파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때도 개미들은 놀래가지고 너무 많이 오르니까 놀래는 거죠. 전대죠. 네. 팔고, 그 고수들은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비행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상승 갭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시 이제 차트를 한번 또 보시면은, 예. 자, 이 하락갭, 네. 그 차트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네. 이게 이제 비행기 떨어지고 이 하락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정한 기간, 8일간을 횡보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하락갭이 발생하면 당분간은 그 밑에서만 논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10일간을 그 횡보하던 쭉 떨어지면 13일간을 박스권에서 횡보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과거 차트를 쭉 검증해 보면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저항선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갭을 돌파하려면 대개 보면 갭으로 다시 돌파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적응 못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하락갭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 첫 상승 갭이 나오죠. 이때. 네. 이 갭은 일단 그 하락갭을 뚫겠다고 하는 강력한 그 힘의 분출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또 상승갭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10월 11일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갭이 나오면서 그 갭 위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수는 위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때를 또 보십시오. 이때를 보시면 그 이게 상당히 그 전에 이제 하락갭이 발생한 초기 횡보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저항선이거든요. 거리가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무렵에도 역시 그 눈으로 보면은 그 갭성으로 떠가지고 위로 가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때 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요. 이게 이제 2월 금년 2월입니다. 네. 2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그 5일선을 깨고 내려와가지고 4일간을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간이군요. 예. 5일간을 이제 횡보를 했는데 갑자기 쳤더니 지수가 붕 떠버렸죠.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의 한 7, 8%가 붕 떠버렸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되건 그 대형주가 되건 간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면 대형주가 당연히 오르는 거죠. 네. 근데 붕 떠버렸는데 뜨고 나서 안 무너지는 거죠. 네. 계속 안 무너지고 장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올라가고 그 다음 날도 그 갭을 메우지 않고 버티고 그 다음에 또 버티는 거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2달간을 상승하는 거죠. 2달간. 그래서 그 과거 차트를 쭉 보면은 네. 많은 기미분들이 이제 그 갭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힘이거든요. 힘. 네.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다가 갭이 나오면 되게 적응을 못 해가지고 금방 터는 게 이제 개미의 그 심리. 네. 그러니까 개미가 제가 심리 중에 하나가 그 위가 작다, 네. 그러니까 배가 작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개미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5%, 10%가 상승하면 배가 불러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박스권에서 굉장히 그 길들여집니다. 네. 박스권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갭의 무서운 걸 모르더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네. 보통 그 과거 주가 차트들을 쭉 보셨다는데요. 네, 네.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거의 다 갭으로 돌파하나요?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나요? 장대 양봉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예.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것은 네. 갭을 만들고 붕 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갭을 만들고 붕 떴는데 많은 분들은 팔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박스권에서 이제 산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아침에 30분 동안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위로 가더라는 거죠. 그건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힘. 네. 그래서 그 대개 보면은 갭이 발생해가지고 위로 뜨면은 이건 그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권에서 그 횡보하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 선물이라든가
그 옵션을 매매하는 분들은 네. 이 갭을 모르면 바로 그냥 그날 깡통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 네.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돌파를 네. 딱 하면 이게 웬일이냐.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매수분 청산하고 매도로 들어가면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특히 네. 이제 그 전날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봤더니 엄청나게 떴더라. 그럼 이제 사신 분들은 뭐 선물 매도하느라고 바쁘고 네. 대형주도 뭐 하루 아침에 5% 먹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느라고 바쁜데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박스권 돌파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손실을 많이 보는, 그리고 특히 그 모처럼 잡은 주식도 갑자기 상승 갭이 나왔기 때문에 놀래서 팔고 나서는 2달 동안 이제 허탈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정말 이 횡보 기간 박스권 동안 뭐 2달, 3달 기다리다가 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한 10%의 수익률로 그냥 매도해버리고 이 2-3달 기다린 거 다 그냥 허사로 만들어버리면 그렇죠. 그것처럼 허무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이평선 매매법이 네. 그 샀다 팔았다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네. 참 재밌는 그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 부분이죠. 12월 달. 이때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한 열흘 동안 행보하던 이 박스권대를 갑자기 아침에 붕 떠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는 장대 연봉을 만들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이때 사신 분들은 정말 그 다음날 거의 뭐 10몇 %죠. 네.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 개미들은 이때 되게 팔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딛고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평선 매매법만 공부하신 분은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도 그 수익 낸 게 없죠. 네. 근데 그 박스권 돌파 매매법을 아시는 분은 이때 사가지고 이 박스권이 안 무너졌잖아요. 네. 그럼 계속 그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수익을 가질 수가 있고, 이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횡보한 이 삼성전자가 사실 강하게 오르고 약하게 빠지면 다시 간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 왜냐하면은 그 파동 원리상 강하게 오른 게 이렇게 그 미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리 그 오래 왔다 갔다 했지만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역시 이날 이게 언제냐면은 12월 28일입니다. 작년 거의 마지막이죠. 네. 예, 갑자기 이 박스권대를 붕 떠가지고 정말 조그만 플러스, 그러니까 십자 모양을 만들면서 떴습니다. 네. 뜨면은 많은 분들이 놀래서도 파셨을 거예요, 개미들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은 사실 이제 1월 2일이 되는데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역시 밀리지 않고 떠가지고, 초반에 안 무너지고 위로 방향을 전환한 거거든요. 네. 그럼 마인드를 완전히, 이건 박스권은 완전히 돌파했다. 저항선은, 이 박스권의 한 달간의 박스권은 완전히 돌파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셨으면 수익을 많이 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날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네. 거죠. 근데 일단 보니까요, 박스권을 상승 갭으로 돌파를 했을 때는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종목을 박스권에 있는 종목을 쭉 보시다가 네. 상승 갭이 나오고 네. 시가보다 계속해서 올라가면 초장에.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예, 되겠네요. 그때 따라가도 절대 그러니까 무너질 확률은 네. 통계학적으로 제가 이제 과거 차트를 검증해 보면 네. 그 상승 갭을 그 다음날 따라갔을 때 무너질 확률은 15%입니다. 뭐 운이 나쁘면 무너질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올라갈 확률이 85%인 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따라가시면은 뭐 무리가 없으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박스권 돌파 매매법이죠. 예. 자, 오늘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박스권 돌파 매매법 또 이평선 매매법을 봤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박스권 돌파 시 상승 갭이 딱 나오면은 네. 일단은 그동안 지루했던 마음에 매도를 하고 보는데 그게 사실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네. 사실 제가 뭐 가끔 이제 개별 종목이라든가 네. 뭐 선물도 심심해서 이제 가끔 매매를 해보는데요. 예. 사실 제 자신조차도 네. 사실 과거 차트에서 분명히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네. 상승 갭은 그때가 지지선이고 위로 간다. 그리고 이제 그 시중의 책도 보면은 네. 그게 이제 강조는 별로 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가령 300페이지짜리 기술적 분석 책 중에서 네. 그 갭의 중요성, 그러니까 돌파 갭이죠. 예.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한 두 밖에 안 쓰기 때문에 네. 중요성을 모릅니다. 근데 네.
제가 검증해 보니까 이건 정말 갭을 모르고는 주식을 매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나머지 2개 기법은 언제 배우느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제 남은 2가지 매매 기법, 추세선 매매법과 그 파동 매매법입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